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66세의 김영희 할머니와 68세의 박준호 할아버지. 48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이야기죠.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여름 전남안도.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운명 같은 재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뒤에는 숨겨진 비밀과 욕심 많은 사람들의 음모가 있었는데요. 과연 영희와 준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운명적 재회. 김영희 66세.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곳 완도는 영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48년 전 첫사랑 박준호와 함께 꿈을 키웠던 그 바닷가 마을이었거든요. 1976년 영희가 18세일 때였어요. 준호는 20세였죠. 영희는 완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고 준호는 평범한 어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도 해변에서 처음 만났어요. 영희가 책을 읽고 있는데 준호가 다가와서 무슨 책 읽어요? 라고 물어본 게 시작이었죠. 그때부터 두 사람은 매일 만났어요. 하지만 영희의 부모님은 강력히 반대했죠. 문벌이 다르다면서 말이에요. 결국 1976년 가을 준호는 영희야, 내가 성공해서 다시 돌아올게라며 서울로 떠났고 영희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48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025년. 오늘도 혼자구나. 영희는 매일 아침 이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 장터로 향하는 것이 일과였어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거든요. 태풍이라. 혼자서 괜찮을까? 영희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장터에서 생필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혹시 영희 씨인가요? 뒤에서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 영희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그곳에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68세가 된 준호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48년 전 청년 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준호 씨? 정말 영희시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서 뭘 하세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요, 최근에 이곳으로 왔어요. 아내를 3년 전에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 지내다가 이곳 생각이 나더라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사실 그는 영희를 만나기 위해 완도에 온 것이었거든요. 준호는 서울에서 소방관으로 35년을 근무하다가 은퇴했어요. 영희처럼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영희가 그리워져서 완도로 내려온 거였죠.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 반갑네요. 그런데 곧 태풍이 온다는데 혼자 계시니 조심하세요. 네. 준호 씨도 조심하세요. 그렇게 첫 만남은 짧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2장 첫 번째 밤의 기척. 다음 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풍의 전조였죠. 영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마음이 어수선해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준호 생각이 나는 거예요. 48년 전 우리가 헤어질 때 준호는 뭐라고 했었지?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준호는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기다려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각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영희는 준호와 헤어진 후 부모님이 정해준 김씨 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준호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만났으니 이것도 운명인가?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구지? 비가 오는 밤인데 누가 올 리가 없는데. 영희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있었어요. 비옷을 입은 사람이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둑인가? 아니면 영희는 무서워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112에 신고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 씨? 박준호입니다. 준호 씨? 영희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정말 준호가 비옷을 입고 서 있었거든요.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죄송해요. 근데 영희 씨 집 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전직 소방관이라 그런 게 신경 쓰여서요. 준호는 진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혹시 물이 새거나 가스가 새는 건 아닌가 해서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 태풍이 오면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요? 그렇구나. 고마워요. 준호는 집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정말 전문가답게 배관과 전기시설을 점검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희 씨, 혹시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어요? 요즘 이 동네에 수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수상한 사람요? 네. 빈집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집을. 이때 영희는 뭔가 불안감을 느꼈어요. 혹시 누군가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준호 씨,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태풍이 지날 때까지 가끔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근처에서 펜션을 잡았거든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준호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며 말했어요. 3장 불청객의 등장. 다음 날 오후 영희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최미정이 서 있었어요. 남편의 먼 친척으로 가끔 안부를 묻곤 했던 사람이었죠. 어머, 미정아. 갑자기 웬일이야? 언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들렀어요. 미정은 59세로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뭔가 계산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정은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 조직과 손을 잡고 있었어요. 완도 지역의 바닷가 주택들을 헐값에 사들여 나중에 비싸게 파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거짓말로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이 미정의 역할이었어요. 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사시니까 정말 걱정돼요.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난 여기가 좋아.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미정은 집 안을 유심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마치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 집 정말 크네요. 바다 전망도 좋고,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들겠어요. 관리는 할 만해. 그리고 여기가 우리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그래도 언니, 혹시 집 처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완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특히 바다 전망 좋은 집들은 정말 비싸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이상했어요. 미정이 왜 자꾸 집 이야기를 하는 걸까?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 그냥 언니가 걱정돼서요. 하하하하. 그리고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이 동네 집들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이런 단독주택들을요. 그때 영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미정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말이죠. 미정아, 고맙긴 한데 난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야.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올라오시면 제가 잘 모시겠어요. 그리고 이 집도 좋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미정이 돌아간 후 영희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자꾸 집 처분하라고 하지? 뭔가 이상해. 그날 저녁 영희는 집 정리를 하다가 현관 신발장 아래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뭐지? 편지를 펼쳐보니 깜짝 놀랐어요. 48년 전 준호가 보낸 편지들이었거든요.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분명히 서울 집에 두고 온 건데.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젊은 시절 준호의 순수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영희야, 너를 사랑해. 너희 집안이 반대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나서 결혼하자. 그때까지 기다려줘. 이 반지를 받아줘.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반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들이 어떻게 여기에? 누가 가져다 놨을까? 사장 두 번째 밤의 고백. 그날 밤 태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죠. 영희는 혼자 집에 있기 무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 무슨 소리지? 화재 경보기 소리였어요. 영희는 당황해서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이미 준호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영희 씨, 괜찮으세요? 준호 씨? 어떻게? 경보음이 들려서 달려왔어요. 전기 합선인 것 같은데. 준호는 전기 배전반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집안의 전기가 모두 나가버렸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촛불 있어요? 영희와 준호는 촛불을 켜고 거실에 앉았어요. 정전으로 인해 집안이 촛불로만 밝혀진 상황이었죠. 무서웠죠? 혼자 계시는데. 아니에요. 다행히 준호 씨가 와주셔서 괜찮아요. 촛불 아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48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 사실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준호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것 아세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영희 씨를 말이죠. 영희 씨? 집안 반대로 헤어졌지만 단 하루도 영희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완도에 온 이유도 사실은 영희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3년 전 아내가 죽고 나서 저는 매일 영희 씨 생각만 했거든요.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실 저도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 씨. 정말요? 48년 동안 준호 씨를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준호 씨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참 바보 같았어요.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영희 씨. 정말 그럴까요? 이 나이에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렸어요. 뭔가. 준호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설마요? 내일 아침에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그 밤 준호는 영희의 집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영희를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오장 촛불 아래의 진심. 다음 날 아침 전기는 복구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져 있었어요. 영희 씨, 어젯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저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준호는 아침을 함께 먹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째예요. 37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남편과 35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준호 씨 생각을 떨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나이가 들수록 첫사랑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혼자 남겨지고 나서는 더욱더 영희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희 씨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를 찾으려고 했다고요? 네. 완도에 와서 이장님께 물어보니 김영희라는 분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어제 장터에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영희 씨 집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장터에서 만난 거죠. 영희는 감동받았어요. 준호 씨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죠. 영희 씨는요? 저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희 씨, 어제 그 미정이라는 분. 정말 수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집 처분하라고 하고. 혹시 영희 씨 집이 재개발 대상 지역인가요? 글쎄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완도에서 알게 된 이장님이었어요. 여보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장님이 전화 왔는데 이 동네에 최근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투기꾼들요? 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해서 헐값에 집을 사들인다고 해요. 거짓말로 속여서. 영희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미정이도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